네, 근래 금호고속과 관련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호고속이 2024년 장단기 차입금 4,089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대신 500억 원을 신규 차입했고요. 기존보다 우호적인 조건의 대출 갈아타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자산 유동화로 조달한 1,730억 원을 내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조기 상환을 행사했습니다. 2023년 특수목적 법인이면서 유스키어 관련 우선 수익권을 보유한 멀티솔루션 익스프레스 제1차를 통해 1,730억 원을 차입했던 바 있습니다. 본래 대출 만기가 2026년 5월이었는데 상환 시기를 앞당겼고요. 또 다른 SPC 두 곳의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발행 과정에서 유동화 대출이 일어났는데 이때 금리 조건이 7.48에서 10%였습니다. KG, KI 등 계열사에서 급전으로 조달한 총 40억 원의 차입금도 상환했고요. 부동산 임대업체에서 차입한 400억 원도 변제했고 산업은행 차입금 1,200억 원도 상환했습니다. 지난해 유스케어를 신세계에 매각하면서 4,681억 원 확보했고 이걸 차입금 변제로 활용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선 사채권자와 2에서 4회에 걸쳐서 2031년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했고 사채권자가 제1회 BW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조건으로 42억 원을 탕감, 그리고 이게 금호의 채무조정 이익으로 계상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차입 부채 잔액이 전년 5,845억 원에서 2,201억 원으로 줄었고 이자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한때 경영 상태가 이래저래 안 좋았죠. 예전에 대우건설, 대한통운, M&A부터 무리였다는 평가도 나왔고 부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보이거나 그룹이 휘청거리면서 항공사, 타이어, 리조트도 다 매각하고요. 규모를 줄이고 어떻게든 적자폭 줄이면서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언론에서도 짚는 부분이지만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당연히 금호건설에도 영향이 예상되는데 흑자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사람 앞일은 모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한국철도공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소식 전달 시간에서도 짚고 갔지만 코레일이 민자 역사 4곳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11곳의 민자 역사 가운데 롯데, 한화, 신세계의정부, 부평 역사 등의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총 1,3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매각을 추진하긴 했는데 원매자를 못 찾았고요. 당시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민간 기업들의 인수 의향을 미리 묻고 이에 맞춰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역사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롯데나 하나그룹의 지분 인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등포역 롯데역사는 매출 1,006억 원, 당기순 손실 263억 원 기록했고 서울역과 청량리역의 하나커넥트는 매출 1,844억 원, 당기순이 2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누적 부채 20조 원을 넘었었을 만큼 재무 건전성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차 운임 인상은 안 된 상태에서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민간 역사 지분 매각하는 것으로 보이죠. 초기 KTX 교체까지 앞두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상황에서 조금의 금전이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코레일의 경영 상태가 어디까지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될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부채는 감당 안 될 정도로 늘어나지만 않고 경영도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역시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말이 오갈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트림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난 11일 중국 CRRC와 계약 체결하려고 했다가 중단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약 2년 전부터 CRR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J트레인 컨소시엄이 예루살렘 트램 블루라인 사업권을 갖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이 컨소시엄의 계약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CRRC가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뉴욕에 신규 철도 디자인 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의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서 상무부에 재검토를 요청했고요. 나중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수요 관리 받는 기업이 제조한 철도 등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중 갈등과 함께 현대로템이 반사 이익을 보는 건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CRRC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CRRC 전기버스가 다니고 있기도 하고 철도 차량의 경우 완전한 CRRC산은 없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ITX마음의 일부 부품이 CRRC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철도에 발을 들이기도 했죠. 양질이 보장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폭넓게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안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CRRC가 안 그래도 국영기업이고 미국에서처럼 더 큰 우려도 나왔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범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산 버스가 해외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목격됐죠. 차량값부터가 사기급이었던 것도 원인이었고요. 승용차 부분도 먹고 들어가고 있죠. 이런 문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설마 초장기가 되진 않겠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